자, 이게 조선일보 9월 2일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 증가액이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많다.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산한 거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22년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연도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숫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바쁘고 이렇게 비염도 있는데 긴급 편성한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국가 채무액은요. 올해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추정들만 하는 겁니다. 아직 올해가 다 안 갔잖아요. 그럼 지난해까지로 계산을 해야 되죠. 박근혜 정부 때요. 국가 채무가 1년에 44조 원씩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3년이 지났잖아요. 2017년, 18년, 19년이요. 34조 원씩 증가했습니다. 34조 원이요. 자, 이걸 국가 채무 비율로 보게 되면은 박근혜 때는 연 1.3%포인트씩 증가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0.7%포인트 뿐이 증가 안 했어요. 한 절반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증가 속도도 절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들 하고 앉아있냐고요.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를 비교해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연 5조씩 증가했어요. 가계부채가요. 1년에 한 95조 원씩이요. 예? 왜? 부동산 막 부양하고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5조 5천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연이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요? 한 29조 2천억 원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요. 왜 거짓말들 하고 앉아있냐고요. 이거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이 나라 지표라고 있어요.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지표 들어가서 하고 한국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계부채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나오는 수치들이에요. 네? 제가 이 수치들이라는 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통계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나라 지표. 여기 제가 보면 기획재정부의 이 나라 지표 밑에 출처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걸 계속 계산해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 44조 원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34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증가 속도도 1.3%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절반 정도로 증가 속도도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돈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들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신문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더 공격적으로 재정 써야 된다 하고 그 당시 지금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럴 때는 더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운영해야 된다 이런 소리 했었어요. 이거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 때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요. 예? 이게 무슨 학문이고 과학입니까? 이건 이데올로기죠. 예? 이거야말로 어용교수들이죠. 예? 그렇죠? 신문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문이에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렇죠? 자, 참고로,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역대 정부의 부채 증가액을 비교했어요. 역대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부 채무를 보게 되면은 1위가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절대액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기간에 따라 틀리가.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공기업 채무가 있고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1년에 부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를 정리한 게 오른쪽에 빨간 박스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년에 한 100조 정도씩 증가했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한 140조 증가한 거고요. 이명박 정부 주로 국가부채를 사용하기보다 수자원공사라든가 주택공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많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행시켰잖아요.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집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업 채무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요. 그래서 140조 원 정도 증가한 거고요. 가계부채도 굉장히 증가했죠. 한 300조 증가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한 142조요.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에, 이거 1년씩입니다. 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반올림해서 한 127조. 그러면
가장 적게 부채가 증가한 게 노무현 정부 때고, 그 다음이 문재인 정부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부채가 증가한 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정부보다 돈 더 쓰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던 언론들이라든가 학자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가계부채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가 257조나 증가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는 한 20조뿐이 안 증가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 자, 국가 채무에 대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요.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채무하게 되면 정부가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빚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그게 아니냐? 아닙니다.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민을 세금을 걷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를 적자성 채무라고 그래요. 적자성 채무요. 그 다음에 국민한테 세금을 안 걷어도 정부가 상환할 수 있는 채무가 금융성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주는 부담은 적자성 채무인 거예요. 적자성 채무인 겁니다. 자,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세금 걷어들인 것보다 더 자금을 지출해야 될 때 발행하는 게 국채죠. 채권이죠. 국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고채가 바로 이게 국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평채라는 게 있어요. 외평채라는 것은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정확하게는 예국한 평형기금 채권의 준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우리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로 갚아야 되는 채권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잖아요.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되게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정부가 자금 조달할 때 차입금, 빌려오는 돈이 있는데 이 빌려오는 돈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한국은행이나 해외에서 빌려올 수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봐보세요. 자, 최근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게 언제냐면 9월 10일이니까 어저께죠? 9월 10일이면요? 어저께 맞죠? 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뉴시스라는 통신사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외평채를 발행했다. 사상 최저금리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 이게 금융성 채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성 채무요. 자, 이걸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국가 채무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게 지금 박스가 보이시죠? 국가 채무가 1 더하기 2인데 1이 뭐냐면 적자성 채무.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항목이 뭐냐? 금융성 채무예요. 우리가 국가 채무가 지난해 한 730조 원 된다고 할 때 금융성 채무가 한 316조가 된다는 얘기고 적자성 채무가 한 413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즉 뭐냐면은 이 중에서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갚아야 될 돈은 적자성 채무만이라 이겁니다. 금융성 채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외환시장 안정용.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외평채를 발행해가지고 하는 이 채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자들한테 이 주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걸로 구하는 것들이 이 금융성 채무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융성 채무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국가의 빚이에요.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적자성 채무만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30조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13조 뿐이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은 413조 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절반 정도, 한 60%도 안 되는 정도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외평채를 발행했어요. 어느 정도를 발행했냐? 자, 정부가 유로화 표시, 그러니까 유로화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유로화 표시 외평채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유로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을 하는 겁니다. 유로 자금을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다가 해외 시장 가가지고 유로 표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년짜리 만기 3년짜리 한다든가 5년짜리로 한다든가 할 때 자, 빌린 돈이 한 7억 유로를 정도를 이번에 조달을 했어요. 7억 유로 정도를. 예? 그럼 7억을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빌리겠다 하면서 발행한 채권인 거예요. 7억 유로를요. 현찰을 7억 유로를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3년 후에 7억 유로화로 갚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7억 채권을 발행하고 7억 유로를 빌려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7억 유로화가 입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을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그걸 그대로 갚으면은 만기가 됐을 때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7억 유로가 들어온 걸 가지고 잘 운영했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자금을 왜 빌렸느냐? 지금 여러분 유럽 국가들이 국채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 그 연 마이너스 0.05%로 지금 발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1%라는 얘기 뭡니까?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했는데 마이너스 1%라는 얘기 뭐예요? 1년 후에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을 때 내가 1년 후에는 99만 원을 내가 회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1만 원은 그러니까 은행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수수료로 납부한다는 얘기죠. 이자를 받기는커녕이요. 마이너스 금리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7억 200만 유로를 받고 나중에 3년 후에 7억 유로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국민들한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다. 둘째,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200만 유로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액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했다가 3년 후에 7억 유로만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7억 200만 유로를 그러니까 그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돈은 이 외평채를 발행한 이 국가 채무는요 국민들 세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서민주거 안정용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해요. 정부가요. 국민주택 채권을요. 예? 왜 발행하냐?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짓는데 그 자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자금을 지원도 해줘요. 저리로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받을 돈이잖아요. 예? 이 주택 자금을 빌려간 국민들한테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갚을 돈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국가 채무를 금융성 채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한테 부담을 주는 채무는 뭐냐? 적자성 채무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일보에서 천조돌파한다 할 때 거기에 지금 한 57%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외평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14억 5천만 달러만큼을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한 7억 유로만큼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 채무에 잡힙니다. 국가 채무에 잡혀요, 이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물론 그러니까 남는 장사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거 해가지고 국가 채무액 증가한 걸로 나중에 잡힐 거예요. 통계예요. 예?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은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이거 구분 못 하잖아요. 구분 안 하잖아요. 정부가 또 설명도 안 해주고 앉아있고 기재부 관료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걱정해야 될 돈은 이 적자성 채무만입니다. 근데 그게 한 57%뿐이 안 차지해요.
봅시다.